이번 시간에는 문자화식 대표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출발하여 10km 떨어진 도서관을 시속 Xkm로 가는데 도중에 40분 휴식을 취했다면 걸린 시간은? 거속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거속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네, 여기서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요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력이 시속 Xkm니까 X가 되는 것이고요. 거리는 10km니까 X분의 10. 거속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시속 Xkm고 거리도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X분의 10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인데 중간에 40분 휴식을 한 것이죠. 그랬다가 여기다가 40분을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분도 시간으로 고쳐주어야겠죠. 그래서 x분의 10시간에다가 4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40시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시간으로 고칠 때는 비례식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60분 대 1시간은 40분 대 X시간.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시간으로 고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분의 10 플러스 요거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가 집에서 5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 집에서 3km까지는 시속 Xkm로 가다가 남은 거리는 시속 Ykm로 가서 도서관에 도착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시오. 역시 거속시 문제입니다. 거속시 문제인데 시간을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요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리는 킬로미터이고 속력은 시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속 몇 킬로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위는 통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자, 3km 지점 3km 지점까지는 시속 Xkm로 갔죠. 시속 Xkm. 그 다음에 남은 거리, 즉 2km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5km니까 남은 거리 2km는 시속 Ykm로 간 것이죠. 자, 그때 걸린 시간을 구하는 것이니까 자, 그럼 3km는 속력분의 거리하면 X분의 3시간이 걸린 것이죠.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 다음에 요 2km는 시속 Ykm로 갔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하면 X분의 3 시간 플러스 Y분의 2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기차에 관한 거속시 문제인데 기차는 일반 자동차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기차가 이렇게 길죠. 이게 이제 기차라고 생각했을 때 기차의 출발은 이 앞부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의 그 도착은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출발의 기준은 앞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도착의 기준은 뒷부분이 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이제 기차가 건너겠습니다. 기차가. 그러면 출발은 요 앞부분이 요 다리에 진입하는 것이 출발이 되는 것이고 이 다리를 다 건넜다. 그 기준은 이 기차의 뒷부분이 다리의 끝에 닿았을 때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앞부분은 이 다리의 길이를 만약에
A 미터라고 하고 기차의 길이를 B 미터라고 하면 이 앞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차가 달린 거리는 A 플러스 B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차가 달린 거리는 달린 거리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항상 더해줘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Am인 기차가 길이가 600m인 다리를 시속 60km로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문자로 나타내시오. 자, 그럼 달린 거리, 시간을 나타내야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죠. 그런데 거리가 지금 600m가 아니라 기차인 경우에는 기차의 길이를 더해주라고 그랬죠. 따라서 거리는 600 플러스 A 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속 60km로 되어 있죠. 속력이. 이제 이게 거리고 속력은 시속 60km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분의 60km. 따라서 이것을 미터로 통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0에다가 1000을 곱하면 6만 메타, 시속 6만 메타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분속으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6만 메타를 60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0 하나씩 약분이 되고 6이 약분이 되면 1000 분속 1000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걸린 시간을 문자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자, 시속 6만 메타 또는 분속 1000m 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 플러스 A를 6만으로 나누었을 때는 요 단위는 시간이 되겠죠. 시간. 또는 600 플러스 A를 1000으로 나누었을 때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메타를 일단 통일시켜줘야 되고 시간일 때는 단위가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분일 때는 단위가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만 분의 600 플러스 A 시간 또는 1000분의 600 플러스 A 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X% 소금물 100g과 Y% 소금물 200g을 섞었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소금물 문제인데요. 소금물 문제도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소, 도, 물 이런 공식으로 거속시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는 소금의 양이고요. 이 도는 농도죠, 농도. 그래서 여기서 농도는 소수로 사용해야 됩니다. 퍼센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소금물의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하시면 되고요.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소금물의 양은 농도분의 소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X% 소금물 100g이 있죠. 100g 여기다가 Y% 소금물 200g을 섞었어요. 자, 그러면은 소금물이 불어나겠죠. 불어나고 300g이 될 겁니다. 300g. 자, 그러면은 이 300g 안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자,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소금물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소금물 100g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자,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하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X%를 소수로 고치면 100분의 X가 되겠죠. 100분의 X에다가 소금물의 양이 100이니까 Xg, 즉 X% 100g에는 Xg의 소금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00분의 Y에다가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 200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2Y g의 소금이 들어있겠죠. 따라서 이 300g에는 X 플러스 2Y의 g의 소금이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섞은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X 플러스 2Y 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섞은 소금물의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시오. 자,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섞은 소금물은 300g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X 플러스 2Y g의 소금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게 농도인데 이것을 퍼센트로 고치면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이 돼서 3분의 X 플러스 2Y 퍼센트가 되겠습니다.